안녕하세요. 김영민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은 집을 팔 때 도대체 뭘 얼마나 손봐야 하지 이 고민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집은 깨끗한데 왜 사진이 별로지? 수리까지 해야 하나? 돈이 너무 드는데 홈스테이징? 그거 모델하우스처럼 꾸미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들 그 지점에서 딱 멈춰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딱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홈스테이징은 인테리어 자랑이 아니라 이 바이어가 여기서 살고 싶다를 상상하게 만드는 이 판매 전략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홈스테이징이 정확히 뭔지. 두 번째, 어떤 공간부터 손대야 효과가 큰지. 세 번째, 돈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과 돈 써야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셀러가 흔히 하는 실수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피하셔도 이 반은 성공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강의처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셀러가 실제로 겪는 상황을 기준으로 이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 홈스테이징이 도대체 뭔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가구 새로 사고 그림 걸고 이 모델하우스처럼 꾸미는 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홈스테이징은요, 집을 예쁘게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집을 팔기 좋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이어가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바이어는 집을 보면서 여기 소파 두면 좋겠다, 이 방은 여기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기 삶을 상상하는 순간에 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홈스테이징의 핵심은 가구 배치, 색상 조합, 불필요한 물건 제거, 이 세 가지를 통해 이 공간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홈스테이징은 비싼 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 매물이 많은 지역이나 비슷비슷한 가격대의 집들 사이에서 차이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홈스테이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징은 집을 꾸미는 게 아니라 이 바이어의 감정을 설계하는 이 판매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 셀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살펴보면 우리 집은 깨끗하니까 괜찮겠지, 아니면 살던 그대로 두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실수들을 하시는데요. 이 바이어는 남의 집에는 감정이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홈스테이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긴 한가요? 그래서 홈스테이징 하면 진짜 뭐가 달라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건 딱 이거죠. 얼마 더 받고 또 얼마나 빨리 팔리냐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 말고 결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최대 10% 상승. 이 자료를 보시면 홈스테이징을 한 매물은 최대 10%까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80만 불짜리 집이라면 이론적으로는 8만 불 하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집이 다 10%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시장 상황, 또 집 상태, 가격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홈스테이징은 가격을 깎을 이유를 줄여줍니다. 이 바이어가 손볼 게 많네 라고 느끼는 순간 가격 협상이 시작되거든요. 이 두 번째, 이 판매 속도 최대 50% 빨라짐. 이건 정말 체감이 큽니다. 홈스테이징이 된 집은 비슷한 조건의 비스테이징 매물보다 최대 50%까지 빠르게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바이어들은 집을 사진과 첫 방문해서 이미 걸러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눈에 안 띄면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이 홈스테이징은 일단 보러 오게 만드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첫인상 결정의 80%.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첫인상. 이 바이어는 집을 보면서 처음 몇 분 안에 이미 이 집 괜찮다, 이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때 영향을 주는 게 이 조명, 또 정리 상태, 이 공간의 분위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홈스테이징의 영역입니다. 이 첫인상이 좋으면 단점은 참아볼 수 있는 것이 되고, 첫인상이 나쁘면 장점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홈스테이징은 이 가격을 올리는 마술이 아니라 이 가격을 깎을 이유를 없애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또 셀러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홈스테이징 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아니면 돈 들인 만큼 바로 보상받는다. 이 홈스테이징은 이 보장 상품이 아니라 이 확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 성공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말은 이해했는데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 이제 말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이 비포이고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이 집은 같아요. 이 구조도 같고 크기도 같고 위치도 같습니다. 이 달라진 것 딱 하나 이 보여주는 방식에 있습니다. 처음 사진은 이 침실 사진인데요. 비포를 보면 침대 하나 덩그러니 있고 커튼은 없습니다. 여기서 자는 모습이 잘 안 떠오르죠. 이게 나쁜 집이라서가 아니라 이 아무 말도 안 걸어주는 집입니다. 그런데 애프터를 보면 이 침대 위치가 정리되고 조명이 따뜻해지고 또 베딩 컬러가 중립적으로 바뀌면서 이 바이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루 끝나고 여기서 쉬면 좋겠다. 이게 바로 홈스테이징의 목표입니다. 이 설명이 아니라 느낌. 두 번째, 이 거실 사진 설명입니다. 비포를 보면 가구는 있는데 이 동선이 애매하고 공간이 답답해 보입니다. 이 소파가 좀 크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구는 있는데 이 동선이 애매하고 이 공간이 좀 답답해 보이죠. 실제로는 안 좁아도 이 사진이랑 첫인상에서 그렇게 느껴지면 끝입니다. 애프터를 보면 이 가구 수를 줄이고 그 배치를 바꾸고 러그랑 테이블로 중심을 잡으니까 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새 가구는 산 게 아닙니다. 배치와 정리 그리고 연출의 차이입니다. 이 셀러들이 꼭 이해해야 할 핵심은 많은 셀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은 실제로 보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바이어는 실제로 보기 전에 이미 판단해버립니다. 이 사진에서 걸러지고 첫 5분 인상에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야 이 장단점을 보게 됩니다. 이 홈스테이징은 그 첫 관문을 통과하게 만드는 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어는 집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셀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우리 집은 실제로 보면 더 넓어요. 이 가구는 비싸서 놔둬야 해요. 이 바이어는 이 가격표가 아니라 이 분위기를 봅니다. 이 비싼 가구가 아니라 이 맞는 가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이 사진을 보니까 진짜 다르긴 다르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럼 집안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신경을 써야 하나요? 중요한 우선순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징 집 전체를 다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 홈스테이징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장 영향력이 큰 곳부터 써야 합니다.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관이 1순위입니다. 이곳은 바이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 점수가 매겨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왔을 때 조명이 어둡고 신발이 한가득 있고 코트나 가방, 잡동사니들이 이렇게 널려 있다 그러면 관리가 좀 안 됐나? 이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이 현관은 크기보다 이 느낌이거든요. 이 밝고 깔끔하고 이 숨쉴 공간이 있으면 첫인상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순위는 거실입니다. 이 거실은 집의 얼굴입니다. 이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이 바이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구를 줄이고 이 동선을 살리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모습이 보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TV나 소파, 테이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정리돼도 이 공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이 세 번째 순위로는 주방입니다. 이 주방은 이 감정과 실용이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이 조리대 위에 뭐가 얼마나 올려져 있는가, 또 싱크대, 손잡이, 조명 상태 이게 다 관리 상태의 지표로 보입니다. 이 비싼 리모델링 필요 없습니다. 이 집은 정리와 청결, 조명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순위는 욕실입니다. 이 욕실은 깨끗함 하나로 이 승부를 보는 공간입니다. 물때라든지 커튼, 매트, 이 수건색 이런 디테일들이 집 전체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이 작지만 바이어 기억에는 강하게 남는 공간이 욕실입니다. 5순위로는 침실입니다. 특별히 마스터 베드룸은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침실은 휴식의 상징이거든요. 이 개인 물건은 최대한 빼고 이 색상은 중립적으로 이 조명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 집에서 잘 쉬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주면 아주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징은 집 전체가 아니라 이 바이어의 시선이 머무는 곳부터입니다. 여기서 또 셀러들이 흔히 하는 실수로 안 쓰는 방부터 정리해야죠. 아니면 지하실도 중요하지 않나요? 모두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이 바이어는 먼저 보이는 곳에서 마음을 정하고 나중에 덜 중요한 공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겠죠? 다음 질문. 그 공간들은 어떤 원칙으로 꾸며야 할까요? 그 핵심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홈스테이징을 할 때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5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5가지는 가격대, 집 크기와 상관없이 공통입니다. 첫 번째로 청결.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청결해야 되죠. 홈스테이징에서 청결은 깨끗해 보인다가 아니라 관리 잘 된 집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닥, 또 창문, 욕실, 주방 손잡이 이런 디테일에서 바이어는 집주인의 관리 습관을 봅니다. 청소는 선택이 아니라 이 기본입니다. 정리정돈, 두 번째는 정리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오해하세요. 이 집이 작아서 물건이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물건이 많아 보이면 집이 작아 보입니다. 이 가구, 장식, 소품 절반만 줄여도 공간은 훨씬 커 보입니다. 스테이징의 핵심은 없애는 용기입니다. 어차피 새로 집을 나가서 이사를 가게 되면 짐을 또 그 집에 맞게 가구를 버리기도 하고 할 텐데 가기 전에 필요 없는 것들 미리 처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정 버리기 아까우시면 그 스토리지 같은 곳에다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또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중립적인 스타일입니다. 이 색상과 스타일을 중립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바이어는 셀러의 취향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기 취향을 얹을 수 있는지를 보러 옵니다. 이 강한 색의 벽이라든지 개성이 강한 소품, 또 너무 튀는 가구 이런 것들은 이 집은 나랑 안 맞아 라는 생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립적인 색상은 홈디포나 이런 데 가보시면 많이 추천을 해줄 것 같은데요. 이 중립적인 색상을 통해서 더 많은 바이어를 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조명입니다. 이 네 번째는 정말 과소평가되기가 쉽습니다. 이 같은 공간이라도 이 조명 하나로 따뜻해 보일 수도 있고 어둡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연광 최대한 살리고 필요하면 스탠드 조명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밝은 집은 이 관리 잘 된 집이라는 의미가 통합니다. 이 바이어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다섯 번째로 향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기억에는 가장 오래 남습니다. 강한 방향제 안 되고요. 향초도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은은하고 깨끗한 향이 핵심입니다. 냄새는 집의 장점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홈스테이징의 5대 원칙은 이 청결, 정리, 또 중립 색깔, 조명, 향기 이 5가지만 지켜봐도 이 반은 성공입니다. 셀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가족 취향이라서요. 이 색이 제가 좋아서요. 이 판매 중에는 이 집이 상품입니다. 잠시만 개인 취향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원칙은 잘 아시겠죠? 다음은 재미있는 파트입니다. 이 원칙을 실제 공간에 어떻게 적용하지 그 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셀러분들이 가장 재밌어 하시는 파트인데요. 이거 보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거실과 그다음에 다이닝룸, 그다음에 침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거실은 많이 두는 게 아니라 잘 두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가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소파가 너무 크거나 테이블이 여러 개 있거나 의자가 애매하게 여기저기 놓여 있거나 그러면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좁아 보입니다. 거실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방에 처음 들어온 바이어가 이 공간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동선이 자연스럽고 어디에 앉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한눈에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를 잘 활용하시는데 쿠션, 러그, 화병, 캔들, 아트워크로 이 분위기를 연출을 하세요. 두 번째, 다이닝 공간입니다. 이곳은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다이닝 공간은 실제로 살다 보면 이 물건을 올려두는 곳이 되게 쉽습니다. 이 서류 뭉치 같은 거, 편지 같은 거, 이런 것들. 하지만 쇼잉할 때는 그 기능을 완전히 리셋하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테이블 세팅, 또 중립적인 색감, 장식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는 모습이 아니라 살고 싶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이거는 집이 아니라 이 호텔처럼 꾸미셔야 합니다. 이 침실은 홈스테이징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마스터 베드룸 아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침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텔처럼 이 베딩은 중립적인 색상으로 하시고 이 소품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개인 물건이나 가족 사진은 최대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프레시한 베딩을 좀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하셔서
새로 까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바이어가 느껴야 할 감정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푹 쉴 수 있게 그런 감정이 들게 되겠죠. 특히 또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개인 물건이나 이 가죽 사진은 최대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품도 최소한으로 하셔서 어쨌든 푹 쉴 수 있는 느낌만 전달되면 이 침실은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홈스테이징은 더 꾸미는 게 아니라 이 상상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셀러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또 있겠죠? 이 가구 비싸게 샀는데 치울 수 없어요. 지금 생활하기엔 이게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판매 기간 동안만큼은 이 생활의 편리함보다 이 판매 효율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잠깐의 불편함이 결과에서는 훨씬 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이제 스타일링까지는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 자주 하면서 셀러분들이 정말 자주 하는 홈스테이징 실수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홈스테이징 얘기를 하다 보면 꼭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셀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자주 하는 실수들인데요. 첫 번째, 과도한 장식.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너무 꾸미는 것입니다. 이 쿠션이 너무 많거나 장식품이 과하거나 또 소품이 눈에 계속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집이 예뻐 보이기보다 산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홈스테이징의 목표는 와 예쁘다가 아니라 살기 편하겠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소품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개인 사진과 종교 취향 소품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흔합니다. 이 가족 사진이 너무 많이 냉장고에 있다든지 집 방에 있다든지 너무 많은 경우, 또 아이 사진 같은 거, 그다음에 종교적인 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예수님, 천주교, 십자가 이런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또 같은 종교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안 주겠죠. 취향이 강한 그림이나 소품 모두 이런 것들은 바이어의 상상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이 집에 내가 산다를 상상해야 하는데 자꾸 누군가의 삶이 보이면 그 상상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강한 향기입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서 집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이 강한 방향제를 쓰신다든지 향초를 여러 개 갖다 놓기도 하고, 인공적인 냄새를 통해서 셀러 입장에서는 좋은 향인데 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뭔가 가리려고 하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 향은 은은하거나 아니면 없는 듯 있는 듯 그런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은은하게 커피 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네몬 향, 빵 굽는 냄새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심한 한국 음식 냄새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런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그런 건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두운 색 페인트.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짙은 색이라든지 강한 색상의 벽은 이 사진에서도 불리하게 보이고 이 공간을 아주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요즘 유행이라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할 때는 유행보다도 이 보편성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가 이 반려동물의 흔적입니다. 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마지막으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건데요. 특히 반려동물 냄새, 또 털이 또 청소를 잘 하긴 하셨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털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료 그릇 같은 거, 또 배변 패드 같은 거, 이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바이어들에게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에 대한 인상이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홈스테이징은 이 무언가를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착각하시는 것들이 또 있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건 오히려 장점 아닌가요? 그런데 이 셀러의 장점이 이 바이어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주의해야 될 것들, 실수하는 부분들 없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제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비용이 아닌 투자 관점에서 ROI, 그러니까 Return of Investment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나요? 홈스테이징 얘기하면 많은 셀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비용만 들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홈스테이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에 가깝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보통 스테이징 비용은 집 크기와 상태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근데 세 가지로 나눠보면 DIY 홈스테이징, 본인이 직접 하는 홈스테이징과 또 부분 홈스테이징, 또 전체 홈스테이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본인이 직접 하시게 되면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부분 홈스테이징은 이 핵심 공간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홈스테이징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지만 금액적인 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토는 대략 한 3,000불에서 5,000불, 집의 크기나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3,000불에서 또 일반 하우스가 다 한 6,000불, 또 큰 집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팔렸을 때는 또 그게 연장이 되는데 그때는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이 ROI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자료를 보면 홈스테이징의 ROI가 최대 400%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예를 들어 5,000불을 써서 집이 더 빨리 팔리고 또 가격 합상이 줄어들면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한 집보다는 성공 확률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이 홈스테이징은 이 쓰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 내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문가를 써야 하나요? 그래서 이게 DIY와 전문 홈스테이징을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홈스테이징은 꼭 전문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직접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홈스테이징이 좋은 경우는 이미 집 상태가 좋은 경우, 또 가구와 소품이 깔끔한 경우, 그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 이럴 땐 정리나 청소, 배치만 잘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홈스테이징이 꼭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죠. 이럴 때는 전문가 도움을 꼭 받아보기를 추천하는데, 공실주택이나 사진에서 약점이 드러나는 집, 또 경쟁 매물이 많은 지역, 또 빠른 판매가 꼭 필요한 상황, 이럴 때 전문가는 바이어 시선으로 집을 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부분 홈스테이징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핵심 공간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거실, 주방, 메인 침실 이 세 곳만 바꿔도 전체 인상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홈스테이징은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집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홈스테이징은 집을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바이어의 감정을 움직이는 전략입니다. 큰 공사, 큰 비용이 없어도 이 정리나 조명, 배치 이 세 가지만으로도 집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준비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리스팅 전에 최소 일주일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가격, 협상, 판매 속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집을 팔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홈스테이징은 필요는 없지만 의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홈스테이징은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이 잘 팔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은 편하게 상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